지난 영상에서와 같이 김동문 기자는 끊임없이 걸려오는 협박 전화로 피신할 곳을 찾아야 했다. 경찰들이 모두 도망간 나주에서 김 기자가 몸을 피할 곳은 후배가 예비군대 대장으로 있는 나주 예비군대대였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는 길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얼마나 위급했으면은 이 부대까지 산 한 8부 능선이나 될 겁니다. 지금 전신전하고 바로 그 언덕 뒤에 예비군 대대가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정문 얼마 가지 못해서 저보고 암고를 묻고 총을 겨냥한 M16을 겨냥한 현역병이 암고를 묻는단 말이다. 제가 암고를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급하든지 위에 잠바를 벗어가지고 흔들면서 정윤소령 나오라. 정윤소령 만나러 왔다 하고 그 대대장 이름을 일부러 막 댄 것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더니 멀리서 그 소리가 좀 들렸는가. 그래 가니까 그 정소령이 나와서 있길래 여기 왜 이렇게 위급한가 했더니 저쪽 정문에 부대 내놓으라고 60여 명 이상 된 것이 버스 타고 와서 공포 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렇듯 나주 예비군대대는 김 기자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이미 전화국 앞 송전탑 부근에 무장 시위대 버스가 와 있었고 공포를 쏘아대며 부대를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형님 여기도 위급한데요. 우리 어쩔 수 없었습니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대장 사무실에 가서 하는 얘기가 상급부대 지시는 어쩐가 31사단이 자기들 상급부대입니다. 이를테면 정웅 소장 있는 그 무전기가 먹통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아무 연락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부대 바로 앞에서는 한 300m 거리뿐이 안 되는데 그 앞 철탑 아래에서 100여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공포를 쏘고 앉아있고 그런 그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정윤 소령도 당황하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형님 제일 먼저 묻는 소리가 우리가 나 군대 생활해도 전두환이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데 전두환이가 70만 광주 시민 학살하러 학살 명령이 떨어졌다고 왔다고 그러고 금남로에 탱크가 와서 부녀자들을 오징어같이 깔아뭉개고 다닌다는 소리만 들려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부대를 뭐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철수를 합니다 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욕심이 생긴 것이죠. 내 고향이고 경찰서까지 다 후퇴를 하고 상가가 전부 철시를 하고 집집마다 문을 잠그고 피난민들이 가방 들고 광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광주에서 자취 하숙시키는 부모들이 서나무 11개 시군의 관문 노선 여기 하나뿐인데 광주를 들어가려면은 자식들 소식이 그러니까 피난 보따리 들고 막 길가에는 피난민들이 생겼어요. 그런 판국에 경찰이 시신하고 이미 군 전부 점령당하고 그런데 여기 예비군 대대마저도 없으면은 이제 나주는 완전히 나주뿐이 아니라 광주는 이제 뭐 어쩔 길도 없고 자네는 상급부대 명령 없이 철수를 한다면은 군법에 의해 해부되는 나는 민간이니까 내가 뭐 어디로 도망가든 어쩌든 상관없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그러지 어떻게 전두환이가 전남 도민 학살 명령을 받고 마약하고 술 취한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내가지고 전부 시민을 확산하는 소리가 그건 말은 안 되지 않는가. 나를 오래전부터 잘 알기 때문에 형님은 월남전에 다녀와서 전투 경험이라도 있지만은 나는 삼사관학교 출신이라 전투란 것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 형님이 대대장 맡아주시오. 그러더라고. 대대장. 그래서 자네 부하들이 민간인 내 명령을 따르겠는가? 그러니까 내 이 얘기를 내가 자네한테 전달하면 자네는 그 뜻에 따라서 부하들한테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세. 그렇게 해서 군복 갖다 주소. 그래서 지 군복 그때 계급장 없는 그 군복하고 지 권총을 나를 주려고 하길래 자네 지휘관 상징인데 이걸 내가 차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고 나는 칼빈총을 주소 해서 내가 칼빈총을 들고 제가 군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그 군인이 된 것이 저한테는 세 번째 총을 들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여권의 좌파 국회의원들 하나같이 군대 병역 미필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우리 혈세를 뜯어먹고 있는 세상에 나는 만기제대 평장으로 가서 총을 들고 일을 했고 월남전에 가서 총을 들었고 또 다시 이 폭도들하고 총을 들었으니까 나 총을 3번 들었네. 김 기자는 상급 부대와의 무정교신이 불통이 되고 광주 시민뿐 아니라 전남도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부대 방위병들과 읍내 예비군들로부터 전해 들은 나주 예비군대대가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월남전에서 유언비어와 선전선동의 경험을 떠올린 김 기자는 다시 한번 정소령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정소령,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자 향토 예비군 부대 지휘관일세. 지역 경찰서마저 비습되고 많은 양의 예비군 무기마저 나주에서 탈취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이 부대 하나뿐일세. 우리가 지키세. 버티는 데까지 사수하세. 이곳까지 철수하면 광주는 물론 나주의 치안은 공백 상태이네. 여기에 뺏겠다 하면은 이제 이놈들이 몰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 사태 3개월 2개월 전에 3개월 전인가 정읍에서 동학제 김대중이가 가서 농민혁명으로 나라를 때려 부숴야 쓰겠다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이건 여기 점령되면은 전라북도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올라간다. 서울에 저 세력들이 전부가 있는데 그놈들하고 몰려가면은 이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북한에서 안 넘어와도 이건 공산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자 하고 하니까 그때다가 얘기 들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나주 예비군대대의 상황은 심각했다. 병력은 고작 현역 16명, 부대로 피신한 방위병과 예비군, 그리고 현역 휴가장병 7명을 합쳐도 60여 명이 전부였다. 무기는 M16 소총 16정, 카빈 소총 30여 정이 전부였고 탄약은 비상 휴대용뿐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식량마저 바닥이 났다는 것이었다. 식량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은 1980년 5월 21일 점심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무장시위대가 부대 정문과 후문 쪽 길을 막고 있어서 민가에 가서 식량을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사기는 땅에 떨어져 두려움과 배고픔에 지쳐갈 때쯤이었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러던 차에 천우신조로 대대장실 일반 전화가 오더니 내가 받으니까 대대장님
저 군 내무과장 누굽니다 하고 군청 내무과장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군수는 이 난동군들 폭도들한테 김밥 광주 전투경찰한테 배송해야 될 교통이 두절되니까 못 줬던 것 그것 난동 부리지 말라고 나눠줬다고 해서 김밥 줬다고 해서 파면당하고 이제 부군수가 저 내무과장이 책임자가 됐는데 전화가 왔던 거예요. 저 숨어서 지금 전화 연락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군청에 소방차 가져갔지. 도로 정비차 건설과에 덤프트럭 비탈당했지. 예비군 무기 한 10여 정 있는 거 했지. 다 했습니다. 전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폭도들이 군수실 발차고 들어와서 제가 군수실 자리에도 앉아 있었고, 점령 나가서 군청을 다 비웠으니까. 그래 연락 왔길래 내가 내 신분을 밝히고 식량만 조금 있으면 쓰겠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부탁했던 것이요. 그랬더니 군의 그 관리 옛날에는 그 언어로 군청에 그 소사 급사 그랬습니다. 그 제시를. 그래서 소사도 다 도망가고 없는데 어떨까요? 창고에 있으면 혼합국은 꺼낼 수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로서 끝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21일입니다. 이제 20일 날 21일 헬기 한 대가 우리 부대 공중에 와서 막 선회를 하고 있어요. 31사단에서 왔던 헬기인데 공중 높이 선회하고 있어서 내어만에 뛰어가가지고 하얀 모포 시트를 막 헬기를 향해서 흔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내려오대요. 그러더니 그 연병장에 앉더니 소령이 조정관을 잡고 있고 병사 하사관 둘이가 뒤에 탑승을 했는데 막 내리니까 이제 식량이 없어서 식량 조달해주라고 무전을 했기 때문에 식량인 줄 알았더니 피탈된 M60 기관총하고 실탄 6상자를 내려놓대요, 둘이. 그러더니 이제 식량 내릴 것이다 하고 기다렸더니 바로 탑승을 하고 헬기가 엔진을 이륙하려고 돌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황당하든지 내가 들고 있는 칼빈 총으로 조종사 가슴 쪽에다 대면서 식량 지원을 하겠더니 무기를 갖다 주면은 대항에서 싸우란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뭐 군복은 입고 머리는 길었고 계급장도 없는데 사람이 칼빈 총을 들어대니까 뭐 나를 특수부대나 저 시기로 알았더만요. 왜 저 자세로 하면서 저는 11항공대 소속입니다. 명령만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 또 가서 식량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기가 이미 피탈되면 그때 20일이니까 그것도 계산이 나오죠. 저기서는 19일 날 이미 M60 여기 있는 기관총이 피탈된 줄 알고 그 기관총 중화기를 갖다 준 것이에요. 예? 11항공대 소속입니다. 다시 식량 가지러 오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여기 상공에서 31사단까지 11항공대 거기까지 가려면 20분, 15분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광주 금남로 상공에서부터 쫙 이렇게 와야 되겠죠. 밑에서 이미 무기가 피탈 때도 저놈들이 다 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M1 총, 칼빈 총으로 공포를 쏘든지 헬기가 총 맞으면 안 되겠으니까 산소 마스크도 없이 그 조종사가 공으로 해서 와서 보니까 밑에서도 총 쏜 놈들이 있고 그러니까 못 내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 이제 내리라니까 그래서
안전 신호를 보고 내렸다는 얘기예요. 연락체계조차 무너진 상황에서 헬기는 식량 대신 무기를 가져다 주면서 무장 시위대들이 쏘아대는 총을 피해 고공에서 선회하다 겨우 돌아갔다. 상부에서는 이미 나주 무기고가 피탈된 것을 알고 무기들을 먼저 공급해 준 것이다. 그러나 시위대들이 기습을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 사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시위대를 막아내지 못하면 부하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철수 외에는 부하들의 희생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정소령은 다시 무전기에 매달렸다. 어렵게 연대와 연결이 되었을 때 정소령은 폭도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부대 사수가 어렵다. 발포 여부를 하달하라 라고 무전을 보냈고 한참 후 부대 방어를 위한 위협 사격과 공중발포를 허용한다는 교신을 받게 되었다. 발포 절대 불가, 방어 후 최후 수단인 공중발포 허용. 상급 부대로부터 내려진 발포 절대 불가 명령으로 그동안 무성했던 학살 명령 소문은 유언비어임이 드러났다. 쌀한톨조차 남아있지 않은 나주 예비군대대에 다시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다.